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잡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서진 씨는요,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사자성어로 올 한 해를 표현해본다면 어떤 단어 사용하고 싶으세요? 어려운데요. 네. 잡매거진. 네잖아요. 제가 또 올해 이렇게 잡매거진 예. 하게 됐잖아요. 태진 씨는 어떠세요? 그래, 아니, 저는 이런 좀 속보이는 얘기는 안 할래요. 그럼 저는요, 뭐 어떤 거? 예. 직업방송. 속이 혼이다 보이네요. 1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네.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농담처럼 뭐 저희가 얘기는 했지만 네, 똑같은 질문을 직장인들에게 던졌다고 해요. 가장 많은 답변이 바로 식소사번이었다고 합니다. 네, 식소사번.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일은 참 많이 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이 샐러리맨들 정말 야근도 많고 일도 많은데 박봉에 시달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도 힘든 샐러리맨의 삶을 참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안타깝기도 한데요. 뭐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내년만큼은 박장대소 같은 사자성어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자성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 마음을 읽어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미래경력개발원의 차연희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긍정 마음, 이 말로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대부분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보면 대부분 아쉬운 것에 이게 부족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올 한 해는 이 잘한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 직장인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법을 아는 남자, 법무법인 열린 사람들의 박지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연말 연시인데요. 그 폭행이나 음주 이런 거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수요일의 남자, 캐릭터 있는 남자, 몸을 아는 남자, 인사난의원의 한진호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자료하려면 이제 매일 산책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지난주에도 햇볕을 매일 쪼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기상 직후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보면은요. 네. 수면 리듬 도움에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오전이 안 되면 오후에라도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잡매거진 네. 보시고 나서 식사하시고 나서 산책하는 건 어떨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요.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의 잡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잡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직장인 탐구 생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기대되시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키는데요. 2013년이 가고 2014년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에는 과연 어떤 항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 확인하고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를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버킷리스트란 게 마음만 먹고 안 하게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서진 씨는 작성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머릿속에 네. 다 있습니다. 태진 씨는요? 저도 뭐 작성을 해본 적은 없고 머릿속으로만 쭉 나열해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만큼 힘들어요. 맞아요. 인생의 버킷리스트 우리 패널분들은 혹시 작성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먼저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모 프로그램에 남자가 뭐 해야 될 뭐 100몇 개지 이걸 보면서 남자의 자격이요? 예. 아, 그걸 얘기해도 됩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여튼 그걸 보면서 이제 사실은 나도 저런 걸 해보겠다 그래서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뭘 하고 싶고 이런 게 별로 없더니 10개를 못 적겠더라고요. 사실은 100 몇 개가 아니고 10개도 안 나와요. 사실 저는. 다 해보셨나 봐요. 못했지요. 못한 거 하고 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돈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현실에 치여서 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차 대표님도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7년 전에 작성했던 자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이렇게 봤는데 희한한 게요. 예. 이루었어요. 와. 그때 7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루었고요. 네. 또 하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취업과 관련된 커리어와 관련된 이런 것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창업을 하고 싶다. 대표가 되셨고. 예, 근데 됐고 와. 그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일단 저도 적어야 정말 이루어질 것 적으면 같아요. 이루어지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원장님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예전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적어놓은 게 없어졌어요.
그걸 찾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하이킹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네. 하이킹. 그러니까 히말라야, 뭐 알프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리산 둘레길이나 네. 올레길도 좋지만 꼭 인생에 한 번은 히말라야에 가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 자,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함께 하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직장인들은 얼마나 많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네,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을까요? 라는 조사를 취업 포탈 잡코리아의 결과를 보니까요. 네. 국내 기업 재직자 중 20에서 30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3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중에서 71%인 257명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105명에 대해 2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성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작성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만들어봤자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요. 네.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7.6%를 차지했으며 죽은 날이 멀다고 생각돼서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26.7%였습니다.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귀찮아서 안 쓴 건데 실제로 버킷리스트에 작성하는 것들이 우리 예. 삶의 목표이자 희망이죠. 맞습니다. 예. 이걸 작성해서 우리가 꼭 한번 죽기 전에 뭘 해봐야겠다. 이게 바로 이제 목적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저희를 포함해서 네. 하나씩 좀 버킷리스트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거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한지훈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밴드 같은 걸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아, 제가 대학 다닐 밴드. 때 네. 잠시 밴드 한 달 하다가 너무 니는 소질이 없다 가라 선배가 그때 그 드럼을 좀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결국 니는 매니저를 해라 이래가지고 저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다면 우리 한진호 원장님이나 하여튼 이래가지고 직장인 밴드를 네. 한번 진짜 드럼을 한번 치고 싶어요. 우통 벗고. 잘 어울리세요. 예.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버킷리스트 알아봤고 차 대표님은 또 작성한다면 뭐 쓰고 싶으세요? 네,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몸치예요. 네, 그래서 좀 춤을 추고 싶다. 그래서 좀 이렇게 댄스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이게 쉽지가 예.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밴드를 네. 하시면 좀 춤을 같이 옆에서 네. 춤을. 네. 하시는요. 저 같은 경우는 버킷리스트를 네. 작성한다면은 저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한심한 생각일 수도 무슨 있는데 생각이길래요? 그냥 임대업 하고 싶은데 방송 그만두고 방송 그만두고 편안하게 집에서. 집에서 관리하고 싶어요. 괜찮네요. 저는요, 좀 너무 흔하긴 한데 정말로 세계 곳곳을 다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꼽고 싶고. 네. 네, 한진우 원장님. 같이 가실까요? 가실래요? 제가 정말 소원이 있다면은 네. 우리 북한이랑 통일이 되면 더 좋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도로만이라도 열어준다면 우리 집에서 내 차를 가지고 출발해서 만주로 해서 중앙아시아, 예. 동유럽, 그래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혼자만 멋있는 거 말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직장인들이 말하는 버킷리스트 개수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몇 개 정도 평균 되어 있나요? 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조사한 직장인 1,3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네. 직장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버킷리스트는 평균이요 8.9개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요. 약 한 9가지 정도로 이제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공통된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한 5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5위부터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 베스트 5위는요. 이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다소 높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네. 다이어트. 예, 성공해서 몸짱되기가 22.2%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몸짱이다. 그래서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태진 씨 지금 몸짱 몸 꽝인데. 진행 중이잖아요. 몸짱 되기 프로젝트. 예.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이거 막 멋있는 몸은 못 만들겠고 네. 좀 군살만 빼자 해서 살 빼고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물을 5리터씩 마셔요, 하루에. 5리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여러분들도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몸짱에 대한 개념이 참 다양하잖아요. 뭐 정말 근육질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날씬하면서도 탄탄한 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은 만약에 몸짱이 된다면 어떤 몸매를 희망하는지 살짝 좀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성인병만 안 걸리면 좋거든요. 사실 뭐 몸짱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예. 표준 체중만 돼가 비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운동 좀 해서 살 좀 빼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저는 목숨이 걸려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뭐 고지혈증, 뭐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무섭지 무슨 보디빌더 이런 거는 원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평균만이라도 만들자. 진짜 사람같이 살고 싶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같이. 예. 원장님한테 좀 혼이 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그 주변에 몸짱 한의사가 있어요. 예. 그 쿨가이에 출연했던 팔씨름 챔피언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너무 이렇게 배가 불룩 나와 있다든지 이런 정도만 피했으면 좋겠고 네. 자칫 중년에 체중을 많이 빼다가 노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준하 씨 지금 있죠. 화두가 되죠. 조영구 선배님. 네. 아유, 다이어트하고 욕먹은 연예인은 그분이 처음일 거예요. 이 피부가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 중년에 과도한 다이어트는 또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뚱뚱하지 않은 선만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요.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뭐 건강한 몸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쵸. 네,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 5위 알아봤고요. 4위는 뭘까요? 네. 네, 버킷리스트 4위는요. 창업 및 내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응답이요. 26.1%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이제 월급 받는 을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사업체를 꾸려 나가고 싶다가 버킷리스트로 많이 뽑혔군요. 다 세 분 다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네요. 어떠세요? 예전에 직장인 시절이 있으셨나요, 변호사님은? 뭐 저는 뭐 바로 변호사였기 때문에 바로, 예. 직장인은 없었고요. 이게 또 버킷리스트가 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때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취업보다는 이게 학생들, 대학생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생, 졸업생들은 대부분 다 취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창업이라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좀 멀리 있다고 보면 버킷리스트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창업한다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아먹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요. 차 대표님은 버킷리스트에 창업이 예전에 네. 있었잖아요. 네, 왜 네. 그때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저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직장인들의 이제 월급 어떤 생활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노력하는 만큼 내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한 게 바로 창업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창업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은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예. 뭐 우리 직장인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지만 창업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네. 실제로 행동에 옮기시는 네. 분들요. 버킷리스트가 아닌 실제로. 네네네. 예.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20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요, 997명을 대상으로 네. 창업 경험과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요, 창업 경험이 있다. 응답자가 40.1%를 차지했고요. 절반 가까이네요. 네, 창업에 성공했다는 응답자는요, 10.3%로 10명 중에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29.8%는 창업에 실패했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로망은 있지만 그 성공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꿈꾸고 있는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 때 실패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창업에 성공하는 경험보다는 실패하는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업 운영에 대해 미숙했다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네. 63.3%로 가장 많았고요. 그 이유로는 마케팅 홍보가 부족했다가 44.4%, 자본이 부족했다가 38.0%,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었다가 25.3%로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말리고 싶은 창업 아이템을 조사한 결과 외식 서비스업, 대부분 많이 쉽게 하는 가장 쪽으로 많죠. 갔습니다. 접근성이 음식점, 좋죠. 분식점, 뭐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이 47.0%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몰 14.3%였고요.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가 13.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창업에 대해서 로망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확실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네. 하셔야지 버킷리스트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꿈꾸고 있나요? 네, 3위는요. 저도 이걸 하고 싶습니다. 네, 뭐죠? 열정적인 사랑. 네. 3위로 차지했습니다. 네. 예. 이건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사랑도 아니고 열정적인 사랑을 꼽아주셨는데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여기 계신 패널분들은 열정적인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어요? 뭘까요? 박준 변호사님부터 한번. 그게 예. 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오래됐고 예.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네, 최 대표님은요? 그냥 말 뜻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열이 나고 정이 느껴지는.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불꽃이 튀는. 네. 네.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게 열정적인 사랑이 아닐까. 그렇군요. 뭘 원하는 게 아니라요. 예,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네. 얘기하니까. 상상만 해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원장님은요? 열정적인 사랑이 뭡니까? 예, 이거 듣기만 해도 가슴이 바운스. 근데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불꽃사랑이랑 혼동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예. 잠시 활활 타오르고 꺼지는 불꽃사랑보다 우리 그 고유의 아궁이 사랑, 은근히 오래가는 그런 사랑이 더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열정적인 사랑의 네. 조건이 뭘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열정적인 사건이란다. 열정적인 사랑의 조건은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게 더 많았을 때 그게 열정적인 사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줄 준비가 되어 있을 네. 때. 맞습니다. 변호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뭐 예. 열정적 사랑한다 하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맞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게 뭐 간통죄라든지 이게 가능이 되니까 예. 또 거기 아닌 의미에서 열정 사랑이라 하는 거는 진짜 저도 우리 와이프 만날 때 이제 네. 선물하고 막 기타도 막 노래도 배우고 오. 너를 사랑해 막 이거 막 하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 시간 다 쪼개서 이 여자를 위해서 그런 마음인데 이게 뭐에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여보 사랑해 감성 막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얘기하면은 저희가 연애 전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좀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랑하면은 굉장히 참 열정적이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은 삼포 세대라고 취업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고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 예. 청년들을 제가 만나보면은요, 일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하겠다. 뭐 7년 동안, 5년 동안. 왜 그러냐? 집을 사야 된다. 왜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들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물가, 집값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결혼도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출산도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열정적인 사랑마저도 버킷리스트에 오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우리가 좀 사랑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3위까지 알아봤고요.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 2위는 또 어떤 게 올라가 있나요? 네,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버킷리스트 2위는요. 진짜 많은 분들이 꽤 많이 공감하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45.3%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사실 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엄마랑 통화하다 보면 밖에 싸우게도 되고 한데 맞아요. 태진 씨는 잘하는 편이시죠? 저 잘 못해요. 특히 장모님께 굉장히 잘하신다고. 몇 달 전까지는 잘했죠. 네. 아무튼 효도라는 게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한 통화에서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쑥스러우니까 괜히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효도의 개념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데 네. 우리 선배님들께 좀 배워보죠. 그러니까요. 효도는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겁니까? 네, 효도.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매일 한 번씩 어머니 아버지와 통화를 합니다. 정말요? 예. 거의 뭐 못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목소리 들려드리고 그게 아마 뭐 효도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주 통화하기. 네. 돈이 없어서요. 드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 전화하고 하는 게. 예. 그게 최고 같아요. 네.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이죠. 어떻게 그럼요. 보면. 네. 예. 차 대표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효도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 아이들이 저한테 어떨 때 효도를 느끼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오히려 뭐 성적이 좋아서 효도를 느꼈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오히려 엄마가 뭐 요리를 해줬을 때 야, 엄마 요리가 짱이야, 최고야. 이런 말 해주면 야,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일상에서. 생각해주구나 라는 생각이 느꼈을 때 효도인 것처럼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우리 아빠는 엄마는 어떤 분이 참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그래요.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진호 원장님은 자녀가 역시 있으신데 어떨 때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세요? 지금 아이들이 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농담입니다만 그 아이들이 3살, 4살 때쯤 한참 어리광 부리고 네. 애교 부리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그게 개들이 한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요새도 잘 자라는 모습 많이. 애들이 사춘기 때문에 방황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가족 안에 남아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 큰 효도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뭐든지 최고의 또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효도보다 더 하고 싶다는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 1위를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 죽기 전에 나 이거 꼭 하고 싶다. 1위 뭘까요, 직장인들? 네, 요즘 직장인들이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또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이 1위 사항 때문에요. 그게 뭐죠? 바로 무엇이냐면요. 희망하는 버킷리스트 1위는요, 74.7%가 바로 여행을 선택했는데요. 유럽 여행, 크루즈 여행, 세계 일주 여행 이런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역시 저와 똑같네요. 1위가 여행이었는데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오히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은 예. 됐지만 그래도 해외여행 가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휴식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예. 예리하십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아니면 성인의 어떤 직장인들은 여행을 이토록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만큼 휴식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한국 직장인들의 유급 휴가 일수가 실제 사용률이 전 세계 22개 중에서 제일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한국 직장인들이 연간 사용하는 유급 휴가 일수는 평균 10일 정도로 22개 중에 가장 적은 숫자인데요. 네. 약 7일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쉽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사용한 휴일이 7일 정도니까 정말 이제 여름 휴가 말고는 거의 안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유급 휴가일수 13일 중에 5일을 사용한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최하위의 수준이다 보니까 네. 프랑스, 영국 10개국들의 직장인들에 주어지는 100%를 모두 사용하는 나라에 비하자면 우리나라 아무래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끔 이제 뭐 외국에 촬영을 나갈 때 네. 보면은 저희는 막 3, 4일 내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더 힘들게 놀고 오는데 그 유럽 분들은 막 한 달, 두 달 편하게 책을 읽고 막 너무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네. 그 모습이 정말 부러웠는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건지 그 조사 결과가 혹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59%가 사실은 상사들의 어떤 눈치를 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휴가에 있어서 그 상사가 휴가 사용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22개 중에서 아주 하위인 2위 정도를 차지했던 것 같고요. 네. 1위를 차지하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67%가 상사가 비협조적이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8일 유급 휴가 중에 2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실제 휴가는 한국의 3배 수준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패널분들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뭐 오리지널 직장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휴가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으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저는 사실 제 같은 경우는 휴가를 뭐 가긴 가는데요. 네. 딱 갈 때만 좋아요. 가면 힘들어요. 가면 돌아다니기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예. 딱 가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 그냥 앉아 있고 쉬었다 오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정한 네. 휴가죠. 안 움직이고 곧 점이 딱 돼서 이렇게 붙어서 딱 있는 거. 예. 그래서 와이프가 싫어요. 그래서. 되게 안 움직이는 거랑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니, 이렇게 부처처럼 이렇게 딱 있는 거 보고 그래요. 싶어요. 예. 예. 차 대표님이 꿈꾸는 예. 휴가는 어떤 건가요? 그냥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룬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예. 창업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내 맘대로 휴가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내 맘대로 가고 싶어서. 저 쉬고 예. 싶을 때 쉬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원장님은요? 지금 직장인들한테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좋아하지 않는 여행 타입 중에 하나가 증명사진 찍는 여행이에요. 관광버스로 막 3, 4시간 달려가서 내려 사진 찍고 또 타. 그러니까요. 이런 여행 말고 좀 가서 뭐 게으르다면 게으르지만 누워서 책도 좀 보고 수영장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수영장 주변에서 가벼운 식사도 하고 못 읽었던 소설, 네. 신간들 읽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이런 그 쉬는 휴양하는 이런 휴가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가 타입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 5위부터 1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네. 내년까지 이제 하나씩 지금은 이제 좀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서 내년 이맘때쯤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가까운 미래, 내년에 네. 이루고 싶은 것들 하나씩 있다면 끝으로 간단하게 좀 여쭤볼까요? 내년에는 꼭 네, 이걸 네. 이루고 싶다. 변호사님부터. 뭐 밴드 얘기했는데요. 악기 하나 정말 하나 하고 싶어요. 예. 네네. 차대표님은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업방송 고정으로 계속 나오기.
네, 피디님 듣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한원장님. 저는 내년에는 당장 설악산이나 네. 지리산 종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꼭 알겠습니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요, 나만의 네. 버킷리스트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꼭 작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은 계속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 텐데요. 생활 속 법률 상식에서는 예약 취소 환불 규정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또 건강 플러스에서는 겨울철 낙상 예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고정.